63세, 여러 번의 재혼 실패.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난 일본 여행. 그런데 그곳에서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연한 만남, 그리고 다시 피어난 사랑.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황석준, 63세. 그는 한국에서 여러 번 재혼을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결혼 생활은 언제나 희망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차이는 점점 커져만 갔다. 결국 상처만 남은 관계들이 쌓여갔고 그는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혼자라는 사실에 익숙해지려 했다. 누군가를 다시 만나겠다는 기대도 노력도 내려놓았다. 그는 매일 같은 루틴 속에서 살아갔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짧은 산책을 다녀온 뒤 책을 읽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버거웠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더 익숙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가끔씩 문득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었다. 불쑥 떠오르는 옛 추억들, 그리고 이대로 남은 삶을 살아도 괜찮을까? 라는 의문.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으로 떠나기로 했다. 일본 후쿠오카 시가현 소도시, 나나스마가. 그곳은 도시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먼 한적한 마을이었다. 젊은 시절, 그는 일본 여행을 몇 차례 다녀왔지만 그때마다 번화한 도시들만 방문했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그곳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싶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보다는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평온함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목표였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그는 자신이 이 여행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 수 없었다. 단순한 일탈일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가능성을 찾아 떠나는 걸까? 그는 짐을 꾸리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렇게 그는 미지의 감정을 안고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왔다. 나나스마가는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도 더 평화로운 곳이었다. 한적한 거리, 나지막한 집들,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마을 특유의 고요한 분위기와 정겨운 골목길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그는 숙소에 짐을 풀고 곧바로 마을 탐방에 나섰다. 천천히 흐르는 강물, 오래된 신사, 그리고 벚꽃이 피어있는 공원. 곳곳에 자리한 작은 찻집과 전통적인 가게들은 그에게 일본의 정취를 오롯이 느끼게 해주었다. 그는 이곳에서 며칠이라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었다. 마을의 작은 서점에 들러 책을 구경하기도 하고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일본의 전통 과자를 파는 가게를 발견했다. 그는 떡을 한 입 베어 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가게 주인은 친절하게 그에게 말을 걸었고 서툰 일본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다. 조금은 어색했지만 이런 교류조차 오랜만이라 신선하게 느껴졌다. 그는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며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녁 노을이 퍼지면서 마을은 더욱 따뜻한 색으로 물들었다. 이런 고즈넉한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낯선 곳에서의 어색함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는 곧 작은 문제가 생겼다. 저녁이 되어 관광지로 이동하려 했지만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지도 앱을 켜도 익숙하지 않은 거리와 복잡한 골목이 그를 당황하게 했다. 익숙지 않은 한자 표지판을 해석하려 했지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더군다나 휴대폰 배터리마저 거의 다 닳아가고 있었다. 점점 해가 저물어가는 길 위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그때 그의 곁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길을 잃고 당황하고 있을 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드릴까요? 그가 고개를 돌리자 한 일본 여성이 서 있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맑은 눈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깔끔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작은 지도책이 들려 있었다. 한국 분이세요? 그녀는 서툴지만 또렷한 한국어로 말을 걸었다. 황석준은 놀랐지만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발음은 어색했지만 따뜻한 호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놓였다. 네, 그런데 길을 좀 잃어버려서요. 관광지로 가는 길을 찾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골목이 복잡하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여기 처음 오시면 길 찾기 어렵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이 근처에 살고 있어요. 그녀는 나가사키 출신의 마스다 유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를 즐겨 본다고 했다. 한국에도 몇 번 여행을 다녀왔다는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가 찾던 길을 안내해 주었다.
이쪽으로 가면 더 빠를 거예요. 여기 작은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로 가면 5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그녀는 능숙하게 길을 설명해 주었고 황석준은 그녀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언제부터 배우셨나요? 한 5년 정도 됐어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처음엔 자막 없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배우다 보니 한국 문화도 궁금해지고 여행도 자주 가게 됐어요.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반짝였다. 석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럼 한국에도 여러 번 다녀오셨겠네요? 네, 한 5번 정도요. 서울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경주도 갔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석준은 그녀와의 대화가 점점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밝고 다정했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며칠 후 그는 마을의 작은 찻집에서 다시 그녀를 만났다. 유키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다. 찻집 안은 나무 향과 은은한 녹차 향이 어우러져 한층 더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봄 기운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유키는 45세, 결혼을 하지 않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부모님을 돌보며 살았고 여행을 하거나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이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취미이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와 대화하면서 이상하리만치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언제나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이었다. 과거의 기억 속에서 그는 이런 감정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에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묻자 유키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한 번쯤은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계셔서 쉽게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마을이 너무 편안해서요. 그녀는 말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되새기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도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을의 골목길을 거닐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와의 대화가 즐겁고 편안한 만큼 이 감정이 어디로 이어질지에 대한 불안이 그를 덮쳐왔다. 자신은 이미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없었고 다시 상처받는 것도 두려웠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껴도 될까? 그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머금으며 조용히 자신을 되뇌었다. 유키는 여전히 밝게 미소 짓고 있었고 그는 그녀의 그 미소가 어쩌면 자신이 오래도록 바라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석준은 한국에서의 아픈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는 한때 사랑을 믿었지만 반복된 실패 속에서 이제는 사랑을 피하고 있었다.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늘 희망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점점 커졌다. 말이 줄어들고 서로의 온도가 달라지면서 사랑은 어느새 의무가 되어버렸다. 결국 관계는 실패로 끝났다. 이별이 반복될수록 그는 점점 사랑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키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마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항상 밝았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았으며 대화를 나눌 때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석준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면 유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경청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그의 마음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저녁 산책을 하며 오래된 신사 근처를 걸었다. 바람이 살짝 불어 나뭇잎이 사각거렸고 하늘에는 초승달이 떠 있었다. 유키는 별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석준 씨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순간 멈칫했다. 그 질문이 어쩌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린 것 같았다. 그는 한동안 답하지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잘 모르겠어요. 사랑이 꼭 필요한 걸까요?
유키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사랑이 꼭 필요한 건 아닐지도 모르죠. 하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이 그의 가슴에 깊이 남았다. 그는 유키를 좋아하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랜만에 웃고 싶어졌다. 하지만 또 실패하면 어쩌지? 그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는 계속해서 망설였다. 며칠 후, 그는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다. 하지만 오히려 유키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워졌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다정한 말투,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대화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유키는 이미 그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키가 조심스레 물었다. 한국에서 힘든 일이 많으셨나 봐요. 석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실패한 결혼, 관계 속에서 겪은 외로움과 상처. 그는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공허함과 끝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았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졌어요. 나는 노력한다고 했지만 결국 상대도 지쳤고 나도 지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랑이란 게 과연 존재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의 이야기를 듣던 유키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그의 상처를 조용히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말을 곱씹듯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시간을 함께 보내느냐 아닐까요? 그 순간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는 여태까지 계속 과거에 갇혀 있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도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아팠던 기억들이 발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유키는 달랐다. 그녀는 그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숙소로 돌아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노란 가로등이 따뜻한 빛을 드리우고 있었고 조용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유키와 나눴던 대화를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그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사랑할 용기가 있을까? 다음날 아침, 그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거리를 걸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다. 석주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유키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그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사랑을 피하기보다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유키는 언제나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조용한 다정함으로 그의 곁을 지켜주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며 그들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어느 날 유키와 함께 오래된 신사를 찾았다. 사계절 내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신사의 나무들처럼 그는 이제 자신도 누군가와 함께 오래도록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신사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유키 씨,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망설임과 두려움을 넘어선 결심이 담겨 있었다. 유키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놀란 듯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이 고인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해요.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온 듯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고 그들의 손을 감싸듯 부드럽게 지나갔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피하고만 싶었던 감정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새로운 삶이, 새로운 사랑이 그의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삶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른다. 때론 길을 잃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찾아오기도 한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한다. 어떤 인연은 늦게 찾아오지만 가장 적절한 순간에 우리를 찾아온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만남은 더욱 소중한 것이 된다. 때론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랑과 행복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해도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작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인연은 언제든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스스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어딘가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오늘이 외로운 하루일지라도 내일은 또 다른 만남이 시작될 수 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며 매 순간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당신의 인연은 아직 오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소중한 형태로 다가올 것이다.